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숨마신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발표 자료가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산림청에서 발표한 소득 높은 임산물 순위 발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임산물을 재배할 때 여러 가지 품목이 많죠.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품목이 70여 개 품목인데요. 그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 16개 중에서 줄여서 아마 소득 순위를 매긴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임산물을 재배하시지 않은 그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참고 자료가 되기 싶어서 제 숨마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내용을 한번 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작물을 이렇게 재배하려고 그러는데 순위가 이렇구나, 또 이걸 참고를 해서, 물론 또 순위가 높다고 해서 다 작물을 재배하려 버리면 또 그만큼 또 경쟁력이 또 약화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재배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임산물 품목 중 소득 높은 순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마늘 너무 잘 아시죠? 바로 명이나물입니다. 이 명이나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산 명이나물, 그리고 강원도산 명이나물, 이렇게 크게 두 가닥이 나와 있는데요. 울릉도산 명이나물은 명이나물 잎이 상당히 좀 넓죠. 그리고 강원도 명이나물은 잎이 상당히 좁습니다. 대신 향이 좀 강한 편이고요. 그런 특성이 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명이나물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단 명이나물은 다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산마늘이 또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산딸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산딸기, 그 다음에 참나물,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임산물 16개 품목 중 수익성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산마늘, 산딸기, 참나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임산물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가장 유망하고 또 객관적이고 그런 품목을 16개 품목을 추려서 그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산마늘, 산딸기, 참나물로 나타났죠. 우리가 그 임산물 중에서는 70여 품목이 이제 소득 지원 품목이 되는데요. 정부 지원 품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16개 품목을 추려서 이렇게 조사한 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해 생산한 임산물 16개 품목의 임산물 소득 조사를実施한 결과 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산림청에서 발표했는데요. 16개 조사 품목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사리, 독칼, 두릅, 그 다음에 수액은 고로시아 수액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작나무 수액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추리, 취나물, 곤드레, 오기버섯, 복분자, 산수유, 산딸기, 그리고 이제 오갈피, 참나물, 어깨나무, 마 중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렇게 조사한 것이 중에서 이제 산마늘, 산딸기, 참나물로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제 산지 재배, 농지 재배, 시설 재배를 구분해 조사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익성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산지 재배 중에서 산마늘이었고요. 농지 재배에서는 산딸기였다. 시설 재배는 참나물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별도로 조사를 했네요. 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성이 가장 높은 품목별 생산비 또 분석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 산마늘은, 명이나물은 초기에 종료 비용과 제초 비용 작업이 많이 소요된다, 그렇게.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보통 명이나물을 재배하는 데서 종자도 그러니까 씨앗으로 발효해서 이렇게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종묘로, 묘종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종자로 하게 되면 또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묘종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묘종 값이 이렇게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시세에 따라 약간씩 틀립니다만은 보통 몇백 원씩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이제 많이 소요되죠. 그러니까 조성 5년 후에 완전히 활착이 되면 이제 제초 작업에 드는 비용이 대폭 감소합니다. 처음에는 이 명이나물은 아무래도 씨를 뿌리든 교종을 하든 이렇게 초기에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워낙 활착이 좋고 잘 번지기 때문에 5년 이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주위 잡초에 대한 또 이렇게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경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또 꾸준한 수요가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타 품목 대비 높은 가격이 거래되고 있다. 가격 자체가 시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6차 산업, 그러니까 가공하는 업체에서도 보면 최근에 그 명이나물, 또 명이절임이라든지 명이로 이한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이나물 자체에 대한 수요는 상당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산딸기는 높은 소득을 보이나 경영 과정에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리 작업비가 든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죠. 수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농작물이든 임산물이든 간에 어떤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영 관리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최신 수영 관리법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영 관리를 잘 해줘야지만 열매가 확실히 많이 열리고 또 병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수영 관리는, 가지는 항상 어느 품목이든 다 관리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산딸기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나물 시설 재배는요, 참나물을 뭐 일반 노지에서도 재배할 수도 있고 산에서도 재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보통 시설 재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산성도 높고요. 시설 재배는 이제 집약적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나타내지만은 초기 영농시설 구비에 많이 비용이 소요되죠. 그러니까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요. 그리고 영농시설 상각비 등 중간 비용 지출이 많기 때문에 경영비가 높이 나타난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임산물 소득 조사를 통해 임산물 재배인가의 소득 증진에 직접 도움이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산림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16개 품목 중에서 소득이 높은 순위, 산마늘, 그다음 산딸기, 참나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이외에도 임산물 중에서 상당히 소득이 높은 작물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비교적 재배 용이가 관리하고 또 소득 높은 16개 중에서 출연된 자료이니까 참고하셔갖고 앞으로 임산물을 재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